한국의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하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제 뉴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4년에 인하 못한다. 2025년에 내린다? 과연 내리게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이 2024년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빨라야 2024년 12월쯤에나 금리 한 번쯤 내린다. 이런 얘기들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은 미국보다 무려 2%가 낮은 상태입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무려 2%나 낮은 상태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건 한국의 경제가 고개 탈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인 상태인데 미국이 5.5인 상태에서 금리를 만약에 4번 내렸어요. 0.5%씩. 그렇게 해서 4.5로 내린다 하더라도 한국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내려서도 안 되고 미국이 한국만큼 내려와도 한국이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먼저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의심도 들고, 왜? 저 개막장들이니까. 물가 온온하면서 금리를 어쩌면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 경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 동결해서 가도 시중금리는요. 2025년, 2026년 폭등합니다. 앞으로요. 한국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대폭 나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90불, 100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7월부터 전기세, 가스요금 이제 미친듯이 오르면 결국 교통요금도 많이 올라갈 거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치솟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찾아서 나서게 될 겁니다. 이제 외식도 겁나서 못하는 거고 서울에서도 이제 종종 있잖아요. 저녁 7시 넘어갔는데 문을 닫는 가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일요일인데 가게가 문을 닫았네? 뭐지 이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아침에 일찍 문 열고 저녁에 늦게 닫는 가게들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왜겠습니까? 알바 쓰기 부담스러우니까, 직원 쓰기 부담스러우니까. 이미 이제 1인 사장들도 되게 많고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빡세죠. 요새는 주변에 5,000원 하는 국수집이 있는데 계산 알아서 해야 되고요. 계산 키오스크에서 하고 이제 음식도 밑반찬 이런 거는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가져가야 되는 셀프예요. 딱 음식만 그 앞에 테이블에 있잖아요. 딱 그게 주방 앞에 딱 그냥 내놓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게 이제 지금의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이 생각하는데, 많이 고민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이 점점 더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만 10번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있잖아요. 금리 계속 동결할 겁니다. 함부로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함부로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고물가와 고금리 상태, 실제로 시중은행의 금리는 이제 중금리 이상이 될 겁니다. 2024년은 그나마 어영부영 이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2025년부터는요. 2025년 1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100% 시행하고 경기대응 완충 자본 적립, 가계대응 완충 자본 적립한다. 이게 뭐다? 대출자들의 가상금리가 3% 4%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미친듯이 이제 빚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락하고 많이 망가질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것이고 또 다주택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처분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리고 저기 부동산 PF 대출이니 뭐니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집값 20억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억 이하로 내려갑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내려갑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무리하게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이 배타낼 수밖에 없다. 견딜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자기 거지. 유지 못하면요 자기 거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현실이 엄청나게 큰 이제 폭탄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건 거의 그냥 2024, 5, 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리 없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물론 실제로 내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내리면요. 내린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의 금리도 같이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해 되는데 되려 나의 시중금리가 내가 물어야 되는 대출금리가 1%, 2%, 3%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스트레스 DSR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대응 완수자본 정리 때문에 금융권들이 충당금을 적립해야 돼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자들에게 가상금리를 1, 2, 3%더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빚진 사람들 더 지옥으로 추락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면 지하실이 없는 것 같지만 밑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자기 계층에서 무너져서 아래로 내려가면요.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함부로 있잖아요. 가게 해가지고 3억 5억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장납니다. 빚지면요. 다시 회복 못합니다. 장사해가지고 3억 5억을 말아먹는다. 죽을 때까지 그 빚을 떠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죠. 설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서운 일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거죠. 빚내고도 괜찮고 빚내고도 집값 올라서 괜찮으니까 야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값도 올라갈 거야 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현실은요. 집은 집일 뿐입니다. 그냥 기분 좋겠죠. 자기가 산 집이 7억이었는데 20억 됐다 그러면 기분이 매우 좋을 거예요. 근데 팔아서 자기 손에 쥐어야 그게 자기 돈인 겁니다. 그냥 엉덩이에 깔고 있으면 뭐다? 기분만 좋은 거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있잖아요. 파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요. 대출이 나와야지 집을 사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이자도 세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주변 상황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빡빡하게 사는 거죠. 뭐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금방 자기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집값 다시 올라가고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저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중금리가 꽤 오랫동안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서히 나가 떨어질 겁니다. 견디고 버티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두산 두 번 나버릴 거고 집값도 뭐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유지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내가 죽겠으면 남들하고 비교도 안 합니다. 그냥 아이 몰라 이러고 놔버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헐값에 금매로 내놓습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요. 옆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못 먹고 살겠고 자기가 죽겠으면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지